뉴스에서 많이 말한 구리보다 이곳에 더 많이 갭 투자 들어갔다. 그렇다면 서울 어디를 가서 그렇게들 샀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특약 하나, 이거 꼭 넣으셔야 돼요. 이거 없으면 정말 큰일 날 수 있어요. 뭐냐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하고 한 달하고 한 열흘 정도 넘었나? 지금 시장이 어떤지. 물론 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때문에도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실제 가장 피부로 느끼는 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금 당장 들어와서 살 거 아니면 집 사지 마. 이 정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거주를 할 수 없으면 집을 못 사는, 미리 사놓고 내가 돈 벌어서 2년 뒤에, 4년 뒤에 들어가는 게 안 되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집 사기를 다 포기했을까? 게다가 대출도 15억 미만은 6억, 그리고 25억 미만은 4억, 그 이상은 2억. 이렇게 대출도 확 조여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도 집을 안 살까? 거래가 급감했다. 그런 말이 있는데 정말 그럴까? 그 팩트 체크 오늘 저랑 한번 해볼게요. 저는 프로테크 열어서 보여드리겠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직접 임장도 가고 전화 임장도 하고 또 제 수강생들이 직접 다녀온 곳들 이야기도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제 동탄을 좀 볼 거예요. 규제 지역에서 빠진, 토어제에서 빠진 그 지역 중에서 모든 사람이 왜 동탄이 빠졌어?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사실 굉장히 좋은 곳이죠. 신도시로 택지 개발된 것도 너무 좋지만 GTX-A가 개통을 했잖아요. 이렇게 호재도 실현됐고, 물론 아직 삼성역까지는 못 가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아직도 미실현된 호재가 남아있는, 그리고 일자리까지 삼성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준비되고 있는 그런 배후 주거지로 각광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인데, 네, 이번에 기저지역을 빠져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여러분이 동탄을 볼 때 동탄역을 중심으로 우측이 2동탄, 그리고 좌측이 1동탄이라고 해요. 그 중에서도 2동탄이 신축이 많죠. 그리고 호수공원 쪽에 있는 아래쪽, 이곳을 남동탄이라고 부릅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알고 가시고요. 지금 보시면 동탄역 우편에 우남 퍼스트빌, 그리고 더샵 센트럴, 하나 꿈의 그린, 이렇게 세 아파트가 동탄역에서 가장 가깝죠. 그래서 사실 가장 좋아요. 우포환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중에서 사실은 가장 인기가 좋은 건 더샵 센트럴인데, 이번에 거래량이 가장 많은 건 우남 퍼스트빌이다.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는 지도가 이제 아실인데 이렇게 거래량 순위를 볼 수 있는 게, 보시면 여기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고 많이 산 단지 요걸 누르시고 그 지역이나 이런 이름을 넣으면 거래가 많은 곳을 볼 수 있어요. 지금 경기도 화성에서 거래가 많은 곳, 화성시 전체를 그냥 넣었어요. 동탄만은 넣기가 어렵죠? 구로 나눠지지 않아서 분구가 된다는 말도 있어요. 동탄구가 되겠죠? 근데 화성시 전체를 넣어도 크게 다를 게 없는 게 이게 다 예, 동탄이더라. 여기 뭐 병점역 아이파크 캐슬 요거 하나 빼고는 다 동탄이에요. 그 중에서 우포한 쪽에서 가장 인기가 있다는 더샵 센트럴이 아니라 우남 퍼스트빌 시범이 1등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사실 더샵은 들어가지 못했네요. 사실 지금 제가 날짜를 10월 16일부터 지금 현재 날짜, 오늘 촬영이 19일인데 요 날짜까지 넣었는데, 예, 한 달 3일밖에 안 된, 한 달 정도 날짜 동안 거래가 34건이 된 거예요. 거의 매일 거래가 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정말 동탄은 규제 10월 15일 이후에 정말 불장이었어요, 불장. 이렇게 뜨거웠다는 게 이 숫자로만 봐도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송동 같은 경우는 아래 남동탄 쪽에 이렇게 위치해 있고요. 이렇게 동탄에서 신축 위주로, 1동탄의 구축보다 신축 위주로 거래가 빠르게 지금 진행됐어요. 그럼 왜 우남 버스트빌일까요? 왜 그럴까요? 멤버십에서 신도시를 공부하면서 제가 콕 찍어주는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유난히 작은 평수, 25평이 좀 적은 곳이 있다. 대표적으로 네, 동탄이 좀 그래요. 특히 이 역에서 가까운 것 중에서 지금 우남 같은 경우만 25평이 있고요. 더샵이나 하나 꿈의 그리는 네, 25평이 없습니다. 여기 최저 평형이 34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달라요? 네, 총 매매가가 다르죠. 그리고 아무래도 전세
매매 갭 차이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제가 전화 임장을 해보니까 사실 10월 15일 이전에는 실거주 비율이 한 90% 이상 됐어요. 실제로 매수를 해서 실거주 하려고 들어오는. 그런데 10월 15일 이후로는 정확하게 풍선 효과. 우선 지금은 못 들어가도 일단 갭 끼고 전세가하고 매매가의 그 차이만큼을 일단 지불하고 매수를 해놓고 내가 이후에 입주할 수 있는 먼저 갭 투자로 내 집을 마련해 놓은 그 수요가 한 70% 이상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죠. 좋은 것 중에서 작은 평수로 그렇게 선택을 하다 보니까 오난 퍼스트가 퍼스트 첫 번째 선택지가 된 거지요. 가장 인기가 있다는 더샵 보시면 생각보다 거래량이 많지 않습니다. 84가 가장 작은 평형대고요. 다른 곳도 한번 볼까요? 동탄하고 가장 많이 말이 나온 곳이 어디예요? 네, 구리죠. 구리는 또 어떤 분위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경기 구리시에서 10월 16일부터 현재일까지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와, 생각보다 인창주공단지 여기가 1, 2, 3위 이렇게 차지를 했어요. 지금 보시면 구리역 지금 8호선 개통했죠. 구리역과 동그릉역 사이 우측에 자리 잡은 구축 아파트예요. 그렇지만 사실 살기가 꽤 괜찮아요. 이곳은 사실은 갭 투자의 성지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는데 이번에 다시 그런 갭 투자가 정말 많이 들어갔구나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한 7위부터 나오는 이제 인창 어반폴의 이런 아파트들은 구리역 인근에 있는 이제 신축 아파트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이제 금호베스티빌 보이는 곳이 지금 장자 호수공원역 인근에서 구리 사는 분들이 구축이지만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서 신축과 맞먹는 가격을 나오는 곳이 바로 이제 장자 호수공원역인데 구축치고 가격이 저렴하지 않다. 그래서 구리는 굉장히 각광을 받은 것 같지만 전형적인 갭 투자, 이후에 내 집으로 입주하기 위해서 미리 사놓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 전형적인 갭 투자다. 거래된 지역만 보고도 확실하게 알 수가 있네요. 그럼 구리까지 왔으니까 우리 좀 가까운 곳 한 군데 더 가볼까요? 지금 구리 8호선을 따라서 조금만 넘어가 보면 남양주, 다산 신도시로 갈 수가 있습니다. 다산 신도시 한번 볼게요. 다산 신도시 10월 16일부터 거래량 보면 역시 와 34건, 26건 어마어마합니다. 다산 이편한자이 여기가 보면 24평이 있어요. 다산에서도 24평이 있는 곳이 흔치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24평이 있는 이곳에 거래가 좀 많이 된 것 같아요. 24평 한번 거래를 볼게요. 네, 24평 거래가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30평대 거래도 꽤 많이 됐어요. 10월 이후에 많이 됐고 35평 거래도 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가 거래가 됐어요. 이렇게 사실은 신축이어서 이후에라도 내가 실거주할 수 있는 그런 곳 그리고 8호선이 개통이 돼서 이미 호재가 실현된 그런 곳으로 뉴스에서 많이 말한 구리보다 이곳에 더 많이 갭 투자 들어갔다 확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로 묶여 있는 서울 그리고 경기에서도 좀 돈이 되는 12개 지역 그곳은 지금 거래가 조용하고 아무것도 없나 거래량을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거래가 안 된다. 이게 정답일까? 그래서 이럴 때는 정말 부동산에 직접 현장에 직접 가보셔야 알 수 있어요. 내가 너무 바빠서 갈 수 없다면 그때는 전화 임장이라도 꼭 해서 내가 내 집 마련하고 싶은 곳이라면 지금 같은 시장에 조용하다고 나도 가만히 있으면 그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실제 거래가 되는 건지 아닌지 지금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는 서울과 경기 쪽 12개 지역은 지금 현재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한 상태에서 계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거래가가 찍힐 수가 없는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거래를 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그 부분을 정말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처음에 계약을 하고 싶어도 계약서를 바로 쓰면 불법입니다. 이거 징역까지 갈 수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매매 약정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매매 약정서에는 뭐 거래 금액, 계약 일자, 뭐 계약금, 우리가 보통 계약에 쓰는 모든 내용들이 이 약정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특약 하나, 이거 꼭 넣으셔야 돼요. 이거 없으면 정말 큰일 날 수 있어요. 뭐냐면
토지 거래 허가가 반려되는 경우, 네, 허가가 나지 않는 경우는 이 계약은 무효입니다. 네, 이 계약은 없던 걸로 합니다. 이렇게 특약을 반드시 넣으셔야 돼요. 그래야 혹시라도 허가가 나지 않았을 때 서로에게 불이익이 없이 이 계약이 그냥 무효로 처리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매매 약정서를 작성하고 특약까지 넣어서 네, 구청에 접수를 하면 업무일 기준으로 한 2주에서 3주 정도 이렇게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되면 신고를 한 달 이내에 하게 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10월 달 거래가 11월 초에 되면 쫙 찍히고 11월 달 거래가 네, 12월 초에 쫙 찍히는 건데 이렇게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야지만 계약서를 쓸 수 있는 거는 아까 2, 3주 걸린다고 했죠. 그 2, 3주에다 한 달을 더 더해야 되니까 한 40일, 50일 정도가 매매 거래 신고가 늦어지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우리 같이 부동 사람들이 이렇게 프롭테크, 네이버 부동산이나 아실이나 이런데 실거래가 찍힌 것을 보는데 그만큼 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정말 부동산 가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특히 젊은 분들, 30대 또 내 집 마련하려고 열심히 다니면서 빠르게 매수 의사 결정을 하고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넣고 있는데 그게 이렇게 거래로 찍히지 않아서 우리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이번 주 지나고 11월 마지막 주, 또 12월 첫째 주 되면은 그동안 조용하게 진행된 거래 금액들이 찍히면서 시세 상승을 확 불러올 수 있는 약간 아슬아슬한 그런 순간에 지금 저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 어디를 가서 그렇게들 샀을까 궁금하시죠? 아는 소장님 통해서 지금 거래 신고가 진짜 많이 들어갔다는 단지들을 몇 군데를 들으면서 와, 의외다? 이런 생각이 들다가 아니지. 정말 똑똑한 결정이다. 라고 생각이 난 곳들이 있어요. 좀 보여드릴게요. 지나이스 멤버십에서 저희가 은평구 공부했었고, 제가 얼마 전에 은평구 영상도 올렸는데, 은평구라고 조금 무시했었는데, 노변역 주변 가보시면, 와, 여기가 은평구 맞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깨끗하게 정비돼서 신축 아파트로 쫙 들어와서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 200세대 이상으로만 소팅을 해도 이렇게 아파트가 몇 개 없는데 사실 전체 나오게 하면은 주변에 작은 빌라들이 되게 많아요. 그곳에서 독보적인 신축 아파트가 이렇게 쫙 노번역 4인방이라고 하죠. 이렇게 쫙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사실 가장 인기가 없었던 애가 누구냐면 베라일즈예요. 가보시면 사실 저는 이런 아파트 좋아하거든요. 되게 조심스러운데. 가보시면, 네. 역에서는 생각보다 거리가 있어요. 지금 여기 부분에 이제 메인 출입구가 있는데 여기까지만 걸어가기도 꽤 거리가 돼요. 그러니까 뭐 여기 207동, 8동에서는 여기 굉장히 멀겠죠. 그래서 사실 가격이 노번역 4인방 중에서 가격이 가장 저렴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선택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특히 여기 이제 25평 같은 경우. 지금 여기 보시면 25평이 지금 10월 15일 마지막 거래가 최고가로 11억 1천만 원 찍히고 거래가 없어요. 거래가 없는 게 아니고 거래 계약이 아직 안 돼서. 그렇지만 소장님이 여기가 지금 토지거래 허가수 신청 정말 많이 들어갔다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초등학교를 바로 끼고 있는 네, 초포마라서 사실은 살기는 정말 좋은데 젊은 2030 또 40 이렇게 내 집 마련을 좀 빠르게 결정해서 정말 실제 들어가서 살려고 내 돈에 맞게 결정을 하다 보니까 베라힐즈 같은 아파트를 찾아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생각보다 구축인데도 들어가더라. 역에서 가까우면 이렇게 요즘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서울에서 실거주 내 집 마련을 할 때 15억 미만, 15억대 여기 15억 정도만 선택해도 사실 돈이 좀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정말 이번에 아니면 서울 정말 못 들어가는구나. 이 마음에 딱 선택한 기준들을 보니까 어쩌면 이렇게 똑똑하게 선택했는지 딱 두 가지 키워드 가져갔더라고요. 뭐냐면 역에서는 조금 멀더라도 신축이면 좋겠다. 그리고 역에서 좀 가까운 구축도 나는 상관없다. 제가 이렇게 좀 찾아본 것 중에서 그렇게 거래가들 됐어요. 그래서 금액대를 보면 아파트 매매 가격으로 한 6억 후반에서 10억대 초반 중반.
그러니까 11억 조금 안 되는 뭐 요 정도까지 요렇게 하다 보면 대출 지금 투기과열지구라서 40% 가능하잖아요. 40% 대출 받아서 한 3억, 4억 정도 대출 받고 내 돈 한 4억에서 6억 정도 가지고 내 집 마련을 인서울에 지금 하는 거죠. 저는 정말 똑똑한 결정이라고 봐요. 어쩌면 이번 주가 진짜 마지막이겠다. 지금 이렇게 가격이 찍혀 있기 때문에 함부로 가격이 오를 수 없는. 그런데 생각보다 여러분 정말 부동산 나가보세요. 그냥 하는 말 아니에요. 물건이 없어요. 팔려고 했던 분도 이사 가고 싶은 곳에 집을 살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서 못 팔고 있는 경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조급하게 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렇지만 집은 가격이 오르면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오르지 않잖아요. 2천, 3천, 5천 이렇게 오른단 말이죠. 그 자리에서도 매물 가격을 그렇게 올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 마지막일 수 있다 생각하시고 당장 사라가 아니라 내가 평소 좀 관심 있었던 곳 아니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에다가 대출은 한 3억 정도 아니면 뭐 4억 정도 아니면 2억 정도 요렇게 받아서 갈 수 있는 곳들 이렇게 소팅해 보시고 그곳을 여러분이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정말 진화이스가 말한 것처럼 물건이 없는지 사람들이 거래를 했는지 토지 거래 허가 신고가 그렇게 많이 들어갔는지 아닌지 요거를 소장님께 좀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예전에 전고점 회복 못했던 그런 이군들이 이번에 정말 내 집 마련의 선택을 받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 합니다. 오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후 지금 뭐 한 달하고 조금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실제 부동산 시장은 생각보다 굉장히 뜨겁다. 특히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제외됐던 그런 동탄이나 구리 실제로 갭으로 굉장히 많이 사는 실거주가 아닌 갭 투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구리 이야기 많이 했는데 구리는 사실 메인이 되는 최근 신축이나 토평 쪽 장자 호수공원역 인근에 실거주하기 좋은 그래서 좀 가격이 비싼 그것보다는 예전부터 갭 투자의 성지라고 했던 인창주공 쪽 그쪽에 정말 투자성 거래가 많았다. 그리고 그것보다는 사실 신축으로 신도시로 정말 살기 좋은 다산 신도시 진건지구에 매수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됐다. 소장님들도 정말 정신없이 일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인서울 내 집 마련 지금 사람들이 조용한데 아무도 집 사러 가지 않나? 아니더라.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기 때문에 지금은 허가를 받아야 계약을 하고 그리고 그 계약으로부터 한 달 뒤에 신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토지거래 허가 신청 들어간 것들이 거래가 찍히지 않아서 그렇지 생각보다 빠르게 거래가 되고 있다. 비싼 15억대가 아니라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돈 거기에 40%의 LTV를 일으켜서 매수할 수 있는 역에서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신축이거나 역에서 가까운 구축 이전 가격을 회복 못한 그런 아파트 위주로 빠르게 2030, 40들이 내 집 마련을 야무지게 하고 있다. 그렇다면 나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할지 결정해 보셔야 되겠어요. 당장 조급하게 달려가라.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부동산에는 꼭 한번 가보시고 이번 시장을 한번 온몸으로 경험해 보세요. 그리고 아직도 조금 더 기회가 남아있는 건 뭐냐면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요게 2026년 5월 9일까지잖아요. 양도세 중과에 해당되는 지역들이 사실 상당히 넓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한시 배제가 이번으로 끝난다면 가지고 있던 물건 두 개 중에서 하나라도 빠르게 정리하려는 움직임이 2025년 12월부터 2026년 1월, 뭐 늦게는 2월까지 있을 거예요. 그때 또 기회가 올 수 있는데 그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부동산 시장에 나가보세요. 그리고 그걸 한번 체감해 보세요. 조급해 하지 말고 내가 관심 있는 곳을 하나하나 가보시고 실제 이곳에 내가 살 건지 아닌지를 이번에 점검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멤버들하고 공부를 하면서도 그래요. 조급해하지 말라 말하는데 조급해하지 않는 게 쉽지 않더라 이런 얘기도 많이 듣거든요. 조급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공부하는 거예요.
혼자 공부하면 방향성 잡기가 어렵잖아요. 진아이스한테 커피 한 잔 사주고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멤버십으로 오시면 어떨까요? 고정 댓글에 멤버십 가입 링크 올려뒀어요. 커피값 정도의 저렴한 멤버십 비용 내고도 내 집 마련을 야무지게 한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이 지역들 저희 멤버가 사실 다 공부하면서 사이사이 정말 불장이 아닐 때 여유롭게 가격 깎아가면서 매수하신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요 매수 사례도 제가 조금 소개를 할까 합니다. 돈 다 모아서 살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공부는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제가 오늘부터 끝까지 도와드릴게요. 여러분의 내 집 마련, 그 집 안에서의 진짜 우리 가족끼리 누릴 수 있는 정말 참 안정감과 그 가족만의 행복, 진아이스가 응원합니다. 오늘도 미라클